첫 번째 막이 끝났다고 쇼가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나만의 이야기가.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해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건강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2막 SHOW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 경험해 보셨나요? 등 한가운데가 자꾸 가렵고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로션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가려움증.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김영철 할아버지의 경우도 그랬어요. 단순한 가려움증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신호를 놓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험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특히 잠자리에 들 때 말이에요. 65세 박순례 할머니도 그랬어요. 매일 밤 10시만 되면 종아리가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루셨어요. 처음엔 건조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셨죠. 보습제도 발라보시고 로션도 바꿔보시고 심지어 비싼 크림까지 사서 발라보셨어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벌레 물린 자국도 없고 붉은 반점도 없는데 종아리만 계속 가려운 거예요. 이상하네. 왜 종아리만? 할머니는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종아리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들도 있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부쩍 피곤하신가요? 예전보다 쉽게 지치시나요? 그리고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정말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박순례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종아리 가려움과 함께 피로감도 심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체중도 빠지셨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채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인생 2막의 시작이에요. 혹시 지금 종아리가 가려우신 분 계시면 오늘 밤부터라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위험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더욱 놓치기 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증상이에요. 바로 등 윗부분 양쪽 어깨뼈 사이가 가려운 거예요. 등 윗부분, 정확히는 양쪽 어깨뼈 사이가 자꾸 가려워서 혼자서는 손이 닿지 않아서 답답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옷이 거칠어서 그런가? 등을 제대로 못 씻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김정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달랐어요. 샤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옷을 바꿔 입어도 등에 로션을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등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붉은 반점이나 뾰루지, 상처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멀쩡한 피부인데 계속 가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등 윗부분의 지속적인 가려움.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담즙.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소화할 때 나오는 그 담즙 말이에요. 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등 가려움이에요. 그리고 이건 때로는 췌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김정수 할아버지도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해지거나 식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면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수 할아버지처럼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세 번째 위험 신호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자꾸 가려워서 무의식 중에 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가 간지러워서 양말을 벗고 긁어본 적 있으시죠? 아,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손과 발의 지속적인 가려움. 특히 목마름과 함께 나타나는 이 증상들. 이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바로 혈당과 관련된 신호 말이에요. 당뇨병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초기 증상은 잘 모르세요. 손발 가려움이 바로 그 초기 신호 중 하나거든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말초 신경들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손끝, 발끝부터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미숙 할머니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지금은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미숙 할머니의 경우는 달랐어요. 아무리 핸드크림을 발라도 발 전용 크림을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요즘 부쩍 목이 자주 마르신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드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르고 화장실도 자주 가시게 되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기셨죠. 그래서 손발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목이 자주 마르시나요?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나요?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쉽게 피곤해지시나요?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미숙 할머니처럼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가장 무서운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신호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알레르기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71세 최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온몸이 가려우셨어요. 팔, 다리, 등, 배. 정말 온몸이요. 특히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뭘 잘못 먹었나? 세제 때문인가? 꽃가루 알레르기인가?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보셨어요. 알레르기 약도 드셔보시고 세제도 바꿔보시고 심지어 이사까지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전신 가려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전신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가려움. 특별한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 없이 나타나는 이 증상은 때로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신장 또는 혈액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최영호 할아버지의 경우도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에 이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가려움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만약 계속 그냥 알레르기겠지 하고 넘겼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전신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신호예요. 그래서 전신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눈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정말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최영호 할아버지처럼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신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만 가장 무시하기 쉬운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민감한 부위,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이런 걸 왜 말해? 너무 사적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이 때로는 정말 심각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69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한 신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분의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이분은 3개월 넘게 항문 부위가 가려우셨어요. 처음엔 치질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셨죠. 시중에 파는 연고도 발라보시고 좌욕도 해보시고 위생에도 더욱 신경 쓰셨어요.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 샤워도 더 꼼꼼히 하시고 심지어 매운 음식, 술도 끊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게 문제일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가려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특히 이상한 건 항문의 한쪽 부분만 계속 가려운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딱 한 부분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걸 어떻게 말해? 부끄러워서 어떻게? 혼자서만 고민하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초기 단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딸분이 잘 설득하신 것 같네요.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특히 한 부분만 계속 가려운 증상은 드물지만 정말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항문암, 외음부암, 음경암. 말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은 병들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질환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질환들도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지금은 치료를 마치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부위에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으시다면, 특히 한 부분만 계속 가려우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오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5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종아리의 밤샘 가려움. 두 번째, 등 윗부분의 깊은 가려움. 세 번째, 손발의 지속적인 가려움. 네 번째, 전신에 나타나는 가려움. 5번째, 민감한 부위의 가려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조금 참으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넘기기 쉽지만 때로는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이겨내 오셨어요.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한 시간 말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부끄러워할 일도 창피해야 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가려움이 다 질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렵거나 며칠 있다가 없어지는 건 대부분 괜찮아요. 하지만 이 3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다. 무엇 때문인지 전혀 감이 안 온다. 두 번째, 몇 주 이상 계속된다. 2주, 3주, 한 달이 넘어도 낫지 않는다. 세 번째, 크림이나 약으로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 이 3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기 신호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들려드린 박술래 할머니, 김정수 할아버지, 이미숙 할머니, 최영호 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분까지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기 발견은 치료 성공률을 정말 크게 높여줘요. 80%, 90%, 때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치료 성공률을 보여줘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고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걸 이겨내 오셨어요. 자녀들 키우느라, 가정 꾸리느라, 일하느라.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작은 가려움 하나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작은 가려움이 생명을 지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속삭이듯 조용히, 때로는 큰 소리로. 그 소중한 메시지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해서요.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인생 2막 SHOW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그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일 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는 끝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신호를 용기 있게 전문가와 나누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 오늘도 아름답습니다.